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력한 반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윤 총장이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정권과 검찰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여권의 화살을 겨눴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 대진표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쯤 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울분 토로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동원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용어들이 단어들이 총동원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뭐 헌법 파괴, 뭐 졸속 입법, 예. 해괴한 논리 예. 등등 뭐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예. 등등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아주 고강도의 표현들을 총동원했는데요. 예. 네. 현재 검찰총장이 이 총장실에서 네. 예고된 일간지하고 3시간 가까이 토론했다. 이거는 거의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발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청와대가 바로 이제 얼마 전에 검찰은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얘기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예. 이 부분이 제대로 가라앉지 않으면 자칫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의 제2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상당히 좀 정말 아슬아슬한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됐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언론에 항상 자제했었고 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언론에 대놓고 거구나 이렇게 장문의 언어들 그리고 단어들이 아마 이렇게 윤석열 스타일로 이렇게까지 고강도의 발언은 없을 겁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작심 발언을 했고 아마 본인의 개인의 생각이라 보기보다는 검찰 전체적 입장을 대변해서 본인이 앞장서서 한번 싸운다라는 어떤 검찰의 대변자, 선봉장 뭐 역할을 뭐 자임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윤 총장의 오늘 인터뷰는 검찰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그 인터뷰 말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기자가 물어봤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했더니 지금 검찰이 이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얘기했거든요. 검찰의 분노, 걱정 이 부분을 정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구를 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예.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향해서도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도 국민들을 향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호소하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봅니다. 근데 윤 총장의 이 인터뷰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저 참 그 부분은 참 미묘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처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기자 간담회라도 비공식적으로라든 청와대라든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래도 정 안 되면 이런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동안 아마 쌓여있던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이 포출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첫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강도로 표현한 거는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은 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마 윤 총장 입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여권, 정부 여당의 내부 흐름으로 볼 때 되돌리기 쉽지 않겠다. 그리고 더구나 최근에 신현수 수석, 민정수석 파동 등등을 놓고 볼 때, 검찰 인사를 놓고 볼 때 직접 국민을 향해 호소하고 강력하게 내가 저항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면 어렵겠다라고 아마 내부적으로 좀 작심을 세게 한 것 같아요. 보통 이 검찰과 어떤 뭐 입법부 그리고 아니면 법무부와의 갈등이 있을 때 보통 이제 민정수석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거취가 사실 애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향을 미쳐도 뭐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상태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보면 실종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민정수석이. 예. 그리고 청와대 공식 입장도 사퇴를 수리한 것도 아니고 복직을 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 국회에 나와서 사퇴를 수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 있기 때문에 좀 심하게 표현한 민정수석이 사실 지금 식물수석 비슷하게 역할을 못 해버린 상태지 않나. 예.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신현수 수석이 아마도 청와대 내에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비슷한 입장을 개진했다가 그게 좌절되면서 예. 본인이 또 그런 사표 파동을 일으키지 않았나 예.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청와대랑 여권 핵심부에 검찰 개혁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 아. 간의 어떤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가 이번에 예. 또다시 폭발한 거로 저는 봅니다. 예. 예. 뭐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과도 당시에 맞붙었었고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뭐 검찰의 걱정을 이해한다, 윤 총장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뭐 지금 내용상으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일단 박범계 장관은 그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걸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핵심 인사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예. 반드시 이번에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예. 입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 저는 만날 생각이 있지만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예. 만나더라도 얼마나 접점이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범죄, 예.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예.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여기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법안을 지금 여권에서는 이번 주 빠르면 발의하고 예. 6월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고 예. 만약에 여권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전에 이제 추미애 윤석열 갈등 상황 속에서는 이미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본인이 먼저 중도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윤석열 총장이 이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이제는 사퇴할 상황이 생기면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과거의 갈등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걸렸지만 지금 검찰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걸렸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여론조사에 얘기했지만은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은 검찰이 전체가 상당 부분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총장을 도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퇴 상황이 오면은 사퇴할 가능성이 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상 7월달에 임기 마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의 임기가 육박한 데다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선거 대선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본인이 자꾸 이제 윤석열 정치설이 나왔는데 뜻하지 않게 말하자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도 더욱더 생기기 때문에 아.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임기도 어느 정도 끝내고 검찰을 위해서 예. 자기가 검찰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다는 명분도 지키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도 대의명분도 갖추고 일거삼득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교적 사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요. 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속도 조절이라는 이 뜻이 이 검찰의 어느 정도 이 강력한 반발 이런 걸 좀 예상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과거 보면 임기 말에는 예. 항상 당과 청와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 말하자면 청와대는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서히 이 마무리하려고 하고 예, 당은 예. 좀 세게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시점상으로 말이죠. 네. 대통령은 5년 차라 들어간 임기 말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집권 여당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이제 1년을 마친 임기 초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말 여당 의원들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예. 서로 생각이 다르죠. 예. 그래서 훨씬 민주당은 대통령 눈치를 과거보다 훨씬 적게 보고
세계 강공으로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윤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윤 총장이 임기가 끝나거나 중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셨는데 지금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예, 저는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치할 가능성은 높다. 예. 그러나 대선에 직접 뛰어들어서 후보로 뛸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다시 윤 총장으로부터 정치를 하게 만들고 더구나 또 대선의 국면으로까지 이 몰고 가는 그런 예.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대선에는 안 나가더라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국면의 최대 이슈가 예. 과연 검찰 개혁이 옳으냐 예. 그러냐, 예. 검찰 개혁이냐 장악이냐가 대선의 중요한 핫 이슈가 될 겁니다. 논쟁이 될 겁니다. 예. 그때 윤석열이 나가서 뭔가 얘기를 한다면은 그 어느 쪽에게 상당히 힘을 실리기 때문에 네네. 정치권에서 계속 러브콜을 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본인도 사실 나이가 많지 않고 예. 또 정치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그 승부수를 던져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타이밍과 다만 대선엔 상황이 대선으로 바로 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시는 거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예. 그럼 단일 경력, 그러니까 검찰 관료 출신이 예. 바로 후보로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적기 예. 때문에 예. 힘들다. 다만 저는 이제 중도 세력이 형성이 된다면 예. 좀 이제 상당히 빠른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면 아마 참여해서 정치적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최진 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 어떻게 될지 예, 지켜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난 그 1년을 쭉 돌이켜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전면에 나서면 좀 이슈를 블랙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빨아당기는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정권 창출이냐 정권 유지론이나 국민들 사이 여론이 이제 상당히 예. 반반으로 예. 엇갈려 있는데 권력의 핵심 부위에 있었던 그 총장이 튀어나와서 현재의 권력의 어떤 문제점을 예.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설 경우에 정권의 교체론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울시장 선거 얘기해 볼까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가 어제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범여권 단일화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보듬어 나가기 위해 시대 전환과의 후보 단일화를 결정했습니다. 짜장면이 완두콩 역할이 아니라 이제 짜장면을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책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들 내려놓을 생각을 했어요. 후보 등록하고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는 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모난돌이 되어 기꺼이 정도 받겠습니다. 네, 지금 여권 단일화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서울시장 후보로는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박영선 후보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단일화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단일화는 결론적으로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워낙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당이나 후보 간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을 향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 그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의 이제 과정들이 큰 어려움 없이 가는 중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단일화 논의는 뭐 합당으로까지 뭐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합당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김진애 의원이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한 것도 예. 같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큰 여당 안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또 일이 중요한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아마 그런 것까지 한 템포 멀리 아, 염두에 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아시다시피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 비례대표를 됐을 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비례대표 4번으로 해서 아슬아슬하게 안 됐던 김우겸 그렇죠. 예. 김미겸 전 기자 대변인. 출신의 예. 비례대표 의원 청와대 이제 대변인 출신이죠. 김진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예. 김우겸을 승계시켜라라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친문 열성 지층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좀 지나서 1년 지나서 이게 현실화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민감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율, 역할 분담 이런 예. 부분들이 다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과정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점에서 그렇군요. 우여곡절 네. 끝에 서로 단일화 그리고 이제 합당, 통합 과정으로 저는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와 4일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호 2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새석인 정당이 백석 넘는 당을 먹었다. 이거는 고래가 새우를 먹는 게 아니라 새우가 고래를 먹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고 하면 네. 박원순, 박영선 단일화 때는 플랑크톤이 고래를 먹은 거죠. 아니 그때하고 달라요. 아니 뭐가 왜냐면 달라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여기 없어요. 네. 뭐가 달라요? 또 다른 시민 세력이 사실은 밀고 가는 당시의 시대의 어떤 흐름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시민의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하는 사람들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이고 서로 실무 협의가 시작되면 서로 심도 있게 의논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거기서 다 논의를 하면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 단일화 이야기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기호 2번 달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안 대표가 수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 대표는 좀 답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뭐 2번이든 4번이든 단일 후보만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2번이냐 4번이냐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과연 누군가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철수가 되면은 이제 그렇죠. 4번이 예. 2번을 달아야 되느냐인데 과연 안철수가 이겨서 4번을 달고 나왔을 때 2번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연 표를 던질지 아니면 실제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던지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민심이 하나 정확히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여론사랑 내부적으로 파악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예. 또 하나는 2번, 4번이 상관없이 서로 간에 지지하고 지원운동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요. 지금 양 당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예. 아마 선중앙선관위원회에서 아.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평가가 나올 겁니다. 예. 그게 아주 미세하거든요. 예를 들면 연단 위에 올라가서는 지지하면 안 되고 밑에서는 지지해도 되고라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 논의해 가야 되지 않을까. 예. 다만 예. 이 작지만 2번이나 4번 이거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알아봐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예. 뭐 야권 단일화 논의는 이제 급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좀 쉽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 후보 4명이 TV 토론에 나와서 다 얘기를 예. 했습니다. 우리가 단일화되면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단일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예. 국민들이 지켜볼 때 지금 이 정도 안철수와 국민의힘 정도 단일화가 안 되면 예. 대선에 이길 수 있겠느냐. 별로 당신들은 대선에 이길 벌써 이미 기본적인 그런 자격도 없다라고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단일화를 싫지만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김종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당히 감정에 이런 부분 섭섭함이 예.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막상 국민 후보만 결정이 되면 후보 중심으로 가면서 단일화 급물살을 타고 단일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